여러분,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에는 경제학 교과서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아주 기괴하고도 섬뜩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보통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자가 없는 금의 가격은 떨어지는 게 상식입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금값은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 수십 년간 이어져온 공식이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금리는 역사적인 수준으로 치솟았고 달러는 여전히 강력하지만 금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매일같이 경신하며 미친 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뉴스에서는 연일 경고가 쏟아집니다. 금값이 너무 비싸다. 지금 들어가는 건 상투를 잡는 것이다. 곧 거품이 빠질 것이다. 개미 투자자들은 그 말을 믿고 금을 팔아치우거나 당장 눈에 보이는 수익률을 쫓아 코인이나 주식시장으로 눈을 돌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거대한 함정입니다. 대중이 공포와 혼란에 빠져 있는 바로 이 순간, 전 세계 상위 1%의 슈퍼리치들과 글로벌 금융을 쥐락펴락하는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실물금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 방주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주류 언론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돈의 흐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테크 조언이 아닙니다. 80년 만에 찾아오는 거대한 부의 이동, 그 소용돌이 속에서 당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생존 지침서입니다. 왜 부자들은 지금 조용히 금고를 채우고 있을까요? 그들은 왜 주식도, 채권도, 부동산도 아닌 차가운 금속, 금에 자신의 운명을 걸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불편한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투자 격언 중에 스마트머니를 따라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스마트머니는 누구일까요? 워런 버핏일까요? 아니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돈을 직접 찍어내는 주체, 각국의 중앙은행들입니다. 세계금협회의 최신 보고서를 보면 소름 돋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2022년 이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량은 1967년 이후 무려 5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967년이 어떤 해입니까? 달러를 가져오면 금으로 바꿔주던 근본 위제가 무너지기 직전 전 세계가 달러를 의심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역사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중국을 보십시오. 중국 인민은행은 공식적으로만 18개월 연속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신고하지 않고 몰래 비축한 금의 양이 공식 수치의 몇 배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폴란드, 싱가포르, 인도, 튀르키예까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많은 국가가 달러를 팔아치우고 금을 채워넣고 있습니다. 이들이 단순히 금값이 오를 것 같아서 투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중앙은행은 투기 집단이 아닙니다. 그들이 금을 사는 이유는 단 하나, 달러 중심의 경제체제가 수명을 다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이 러시아의 달러 계좌를 동결하는 것을 보며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내 달러도 언제든 종이 조각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공포가 확산된 것이죠. 달러는 이제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라 미국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언제든 무기화될 수 있는 위험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국적 화폐이자 누구의 빚도 아닌 진짜 돈, 금으로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우리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 장롱 속 금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뒤집어 봅시다. 그때 우리가 금을 팔아서 얻은 것은 가치가 폭락한 원화였습니다. 반면 그때 우리 국민의 금을 헐값에 사들인 외국 자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앉아서 수천 %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지금 전 세계 부호들이 하는 행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다가올 그레이트 리셋을 앞두고 종이화폐를 실물 자산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뜨거운 쟁점, 가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월가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섬뜩한 숫자가 돌고 있습니다. 바로 금일돈의 720만 원, 그리고 온스당 5,000달러에서 2만 달러라는 숫자입니다. 말도 안 된다, 사기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수학적 계산에 근거한 데이터입니다. 7년차 금투자 전문가이자 분석가들이 제시하는 공통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가 보유한 실물금의 가치와 그 국가가 발행한 통화량을 일치시키는 지점입니다. 역사적으로 금값의 대폭등은 항상 국가가 발행한 화폐량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을 때 그 화폐 가치를 금과 맞추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자, 미국을 예로 들어봅시다. 미국이 보유한 금 보유량은 약 8,133톤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까지 찍어낸 화폐량 M령을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현재 금 가격은 지금보다 최소 5배에서 10배는 더 올라야 화폐 가치와 균형이 맞습니다. 이 계산법에 따르면 온스당 금값은 2만 달러를 넘어야 합니다. 이걸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금 1돈에 300만 원은 기본이고 환율 변동에 따라 700만 원, 즉 720만 원 시대가 열리는 것이 이론적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겁니다.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월가의 큰 손들이 내년 목표가를 온스당 3,000달러로 잡은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금의 상승 사이클은 보통 매우 길고 그 마지막 단계에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드라마틱한 분출이 일어납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 금값은 단기간에 26배가 폭등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도 금값은 비싸다고 했지만 결국 10년 동안 7배가 올랐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상승세는 단순한 반등이 아닙니다. 지난 80년간 세계 경제를 지탱해온 신용화폐 시스템에 거대한 균열이 생겼고 그 틈을 황금이 메우고 있는 과정입니다. 2026년, 2027년이 되면 사람들은 1돈에 60만 원 하던 시절이 정말 쌌구나라며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 금값이 오를 수밖에 없을까요? 그 가장 강력한 엔진은 바로 미국의 빚입니다.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38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5경 원이 넘는 경을 넘어 해 단위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빚이 늘어나는 속도입니다. 과거에는 부채가 1조 달러 늘어나는데 몇 년이 걸렸지만 이제는 불과 100일이면 충분합니다. 미국은 이미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처럼 폭주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갚아야 할 이자 비용만 해도 국방비 예산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미국이 이 빚을 갚을 방법은 현실적으로 하나뿐입니다. 바로 돈을 무한대로 찍어내는 것입니다. 경제 용어로는 부채의 화폐화라고 부르지만 우리 식대로 말하면 화폐 가치 타락입니다. 정부가 돈을 풀면 풀수록 당신의 은행 계좌에 찍힌 현금의 구매력은 녹아내립니다. 물건값이 비싸지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돈이 쓰레기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10년 전 5만 원으로 장을 보던 바구니와 지금의 바구니를 비교해 보십시오. 무게가 절반 이하로 가벼워지지 않았습니까? 돈의 가치가 그만큼 도둑맞은 겁니다. 부자들은 이 메커니즘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이 자산을 버리고 실물로 도망칩니다. 주식이나 채권도 결국 발행기관이 망하면 휴지 조각이 되는 종이일 뿐입니다. 하지만 금은 발행 주체가 없습니다. 금은 누구의 빚도 아닙니다. 여기에 2026년 연준 의장의 교체 이슈까지 맞물려 있습니다. 만약 차기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잡기보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다시 돈을 푸는 비둘기파 인물이 된다면 화폐 가치의 하락 속도는 더욱 가팔라질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소리 없는 세금입니다.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통해 자신의 빚을 탕감하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현금을 들고 있는 서민들에게 전가됩니다. 금은 바로 이 거대한 도둑질로부터 당신을 지켜줄 유일한 방패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나도 금 투자하고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 90%는 진짜 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은행을 풀러 만든 금 통장, 증권사에서 산 금 ETF, 여러분 그것은 진짜 금이 아니라 종이금입니다. 월스트리트와 런던 금융계에는 교묘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현재 서류상으로 거래되는 종이금의 양이 실제 존재하고 배달 가능한 실물금의 양보다 100배 이상 많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비유해볼까요? 100석짜리 공연장에 표를 1만 장 판 것과 같습니다. 평소에는 문제가 없죠. 모두가 동시에 공연장에 오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금융위기가 터져서 사람들이 내 자리를 내놔라, 실물금을 내놔라 라고 몰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9,900명의 표는 순식간에 종이 쪼가리가 됩니다. 부자들은 이 위험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ETF를 사지 않습니다. 그들은 1kg짜리 실물 골드바를 직접 사서 자신만의 비밀금고나 사설 보안업체에 맡깁니다. 심지어 스위스의 비공개 수장고로 옮기기도 하죠. 특히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환율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 대외 환경에 극도로 취약합니다. 위기가 오면 원화 가치는 수직 낙하합니다. 환율이 1,400원, 1,500원대로 치솟으면 국제 금값이 가만히 있어도 국내 금값은 폭등합니다. 현재 강남의 PB센터에서는 골드바 품귀 현상이 일어난 지 오래입니다. 1kg에 1억 원이 훌쩍 넘는 골드바가 나오기 무섭게 팔려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금과 달러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 불패 신화에 의문을 품기 시작한 겁니다. 인구는 줄고 빚은 산더미인데 아파트를 쪼개서 쌀을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들은 생존을 위한 보험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당장 전 재산을 팔아 금을 사라는 위험한 도박 권유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자산 바구니를 냉정하게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안전합니까? 혹시 가치가 녹아내리고 있는 종이돈과 언제든 얼어붙을 수 있는 부동산에만 100% 몰빵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전문가들은 최소 자산의 10%에서 20%는 실물금이나 은으로 보유하라고 조언합니다. 그것도 종이 통장이 아닌 위기 시에 바로 들고 뛸 수 있는 실물 형태로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부자들은 뉴스가 나오기 전에 움직이고 대중은 뉴스를 보고 움직이며 가난한 자들은 뉴스가 끝난 뒤에 움직입니다. 지금 금값이 사상 최고가라고요? 비싸다고요? 1970년대에도 금값은 비싸다고 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한 금값은 영원히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가격은 금이 비싸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 쥐고 있는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 결과일 뿐입니다. 세계적인 부호들이,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왜 지금 이 순간 아무런 소문도 내지 않고 조용히 금을 사들이고 있는지 그 침묵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은 다가올 폭풍을 대비해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방주에 올라탈 준비가 다 되셨습니까? 아니면 종이로 만든 배를 타고 폭풍 속으로 뛰어드실 겁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방주는 문을 닫을 것이고 남겨진 자들은 거센 물살에 휩쓸려 갈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지갑 속에 있는 돈을 꺼내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종이가 과연 10년 뒤에도 나와 내 가족을 지켜줄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망설여진다면 지금이 바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잃지 않는 것이 버는 것입니다. 당신의 부를 지키십시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생존에 작은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